김용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특히 두 아들 하정우와 차현우가 자신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절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순간에 대한 후회였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이어진 고경옥과의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끝났고 이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똑똑하고 강력한 여성인 경옥은 그가 큰 꿈을 꾸지만 주머니가 비어있는 젊은 배우였던 초기 경력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발전하면서 일과 끊임없는 여행의 압박으로 인해 두 사람은 점차 멀어졌습니다. 결혼은 아내와의 이별일 뿐만 아니라 용건이 전구와 현우를 위한 완벽한 집을 짓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전구가 어렸을 때 돌아올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느낌은 마치 그의 심장을 찔러 죽이는 칼과 같았고 그 후로도 매일 매달 모든 역할을 맡을 때마다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김용건의 경력은 모범적인 행동과 역경을 극복한 긴 이야기이지만 노력과 실패의 눈물로 가득 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1960년대 후반에 흑백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연예계는 아직 초기 단계였고 군중 속에서 돋보이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었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저음의 목소리와 실감나는 연기력으로 용건은 점차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의 획기적인 역할은 1973년에 나왔는데 전쟁 후 빈곤 속에서 자녀를 키우려고 애쓰는 남자에 대한 드라마였다. 이 역할로 그는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용건의 전성기였으며 당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로맨스부터 사회 드라마까지 다양한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공유에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 초반 젊은 스타들의 등장으로 연예계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용건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온 마음과 영혼을 바쳐 만든 대작 영화 프로젝트는 혁명가의 삶을 다룬 역사 영화였지만 홍보 자금 부족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흥행에 참패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는 엄청난 재정적 공영에 처해 한때는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실패한 촬영 세션에서 돌아온 뒤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삭제된 대본을 보며 신음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을 괴롭혔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얼리티 TV쇼와 진행자로 일하며 자신의 매력과 풍부한 인생 경험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그는 연기에 복귀하여 영화 왕의 남자,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조연이면서도 강렬한 역할을 맡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의 재능이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용건의 경력에서 그의 노력은 그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사진 기술에 대한 헌신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장면이 완벽하도록 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으며 하루에 20시간씩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용건은 어느 드라마에서 슬픔에 잠긴 아버지 역을 맡으면서 몇 주 동안 그 인물의 심리를 연구했고 심지어 상실을 겪은 가족들을 찾아가 그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캐릭터가 아들의 무덤 앞에 서서 사과하는 장면은 영화 전체를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감독이 컷을 외친 후에도 용건은 계속 구르기를 했는데 연기를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그 역할에 녹여냈기 때문이다. 정구와 현우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그 시간의 아픔 말이다. 그러한 구원의 순간은 그의 헌신에 대한 증거이지만 또한 그가 자신의 후회에 직면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김용건이 항상 갈망하는 것은 명예나 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연예계에 입문한 초기부터 청중을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한국의 최고 영화 배우 중 한 명인 그의 아들 하정우를 포함하여 후대 배우들에게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용건은 전구를 정신적으로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포럼을 소중히 여기고 이전의 어려운 만남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는 전구에게 연기는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찾아 캐릭터에 녹여내는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전구의 연기 생활에 있어서 그 가르침은 지침이 되었고 용건은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보물 중 하나로 여긴다. 용건 씨는 또한 깊이 있는 제품을 재창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베테랑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 하지 않고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역할 중 하나는 영화 백두산에서 온 남자 2008인데 여기서 그는 수년간의 소원함 끝에 아들과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나이든 아버지를 연기했습니다. 이 역할로 그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팬들로부터 수백 통의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이 캐릭터의 이야기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치유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나무 상자에 조심스럽게 보관한 그 편지들은 그의 가장 큰 자산, 즉 예술을 통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증명해 줍니다. 게다가 용건 씨는 이혼 후 쉽지는 않지만 항상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정우와 현우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 그는 졸업식부터 정우의 영화 시사회까지 자녀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고 자녀들을 자신의 열정에 초대합니다. 용건에게 전구와 현우가 괜찮은 남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의 경력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중요한 업적이다. 김용건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다. 그는 1975년 서울의 한 예술인 파티에서 고경옥을 만났다. 재능 있는 패션 디자이너 경옥은 지성과 따뜻한 미소로 용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고 2년간의 교제 끝에 1977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에는 행복했으며 1978년에 전구가 태어났고 몇 년 후에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용건의 직장 생활로 인한 압박으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흔들리게 된다. 그는 영화 촬영 여행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경옥은 남편의 경력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키우는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6년 용건과 경옥은 20년 가까이 함께한 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고 용건은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 중 하나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경옥뿐만 아니라 정구와 현우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족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낀다. 이혼 후에도 용건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가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전구를 찾아갔고 당시 18살이었던 그 소년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용건을 수년간 괴롭혔고 그는 그 눈빛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혼 후 용건은 환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인연을 맺었다. 그는 경옥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비록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마음 한 구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용건이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경옥을 잃은 상실감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낼 때마다 무엇이 달랐을지 종종 생각했고 그 생각은 그의 일부가 되어 후회하는 아버지로서의 그의 역할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1980년대 그의 경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서울 여의도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약 20억 원, 약 16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아파트는 그가
경옥과 자녀들과 함께 오랜 세월 살았던 곳입니다. 그는 또한 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몇 개의 소액 투자 계좌와 가족 저축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건 씨는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은 두 아들과 소설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가 전구와 현우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충성심과 가족의 가치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김용건의 장남이자 한국 최고의 영화 배우 중 한 명인 하정우는 통찰력 있는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큰 슬픔인 가족의 붕괴가 그에게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나은 아버지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버지는 예수를 위해 살았지만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우셔서 어머니께서 저와 현우를 홀로 돌보셨던 게 기억나요.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아버지께 엄청 화가 났었는데 자라면서 아버지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그 고통을 만회하려고 최선을 다하셨죠. 정우는 키스 후 용건이 항상 현우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짧은 통화를 하든 흔치 않은 저녁 식사를 하든 말이다. 그는 아버지가 80세가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열정으로 연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으며 이는 후회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버지는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계속 노력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용건의 인생은 대조적인 색깔로 그려진 그림이다. 성공의 빛, 상실의 어둠, 그리고 과시의 선명한 색깔. 1960년대 서울의 야심찬 젊은이였던 그는 엔터.